사실상 현재 미국의 관세 제재는 신호탄일 뿐이지 이거는 사실상 트럼프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줄 잘 서라는 신호예요. 안녕하세요, 김PB입니다. 한국 25% 관세 폭탄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최근에 트럼프가 우리나라에다가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 15%에서 25%면 사실상 우리 한미 관세 협상했던 거 다 도루묵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언론에서 뭐 잘된 뭐 관세 협상이라느니 뭐라느니 연초부터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작년부터.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25%로 다시 인상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관세 협상 작년에 할 때부터 느꼈지만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막 약간 외줄 타듯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게 노심초사했는데 결국은 됐다 그랬는데 사실상 또다시 25%로 복귀했습니다. 야, 이거 음모론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진짜 트럼프가 우리가 안 믿을까봐 내지는 언론이 또 장난질을 칠까봐 일부러 이렇게 실제 SNS에 게시를 한 것 같은데, SNS에 실제로 게시를 해서 25% 때려버리겠다, 왜냐 너네가 15% 하기로 해놓고 약속 제대로 안 지키니까 나는 그냥 25% 때리겠다, 너네가 15% 우리가 해준 거는 니네가 약속 지키라고 한 건데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렇게 이제 하고 25%로 때려버린 건데, 현재 이제 국회에서 이게 계류 중에 있대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어떤 기업이 우리 회사에다가 주문을 발주를 넣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발주를 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관리자단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상 이행을 하기 싫어서 꼼수로 계류를 하는 거 아니냐, 일부러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려고 지금 저렇게 이제 멈추기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안 지키고 있으니까 바로 25% 때려버리겠다, 너네 꼼수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목재, 의약품,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한국산 전 제품에 25% 하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전방위적으로 한국의 압박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관세를 때렸다라는 건, 관세를 낮췄다가 높였다라는 건 너네 좀 제대로 똑바로 해, 이걸 진짜 강력하게 압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관세만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오고 있냐,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한국 규제 당국이 쿠팡에 대해서 너무 차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 너네 지금 중국 알리테무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대놓고 지금 이제 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도 쿠팡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을 했고, 미국 기업 타겟으로만 너무 공격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난달부터 이번 달부터 계속해서 심각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글에 쿠팡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은 쿠팡 뭐 개인정보 유출 3천만 건 이상이다 뭐다 하면서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사만 나와요. 영어로 검색을 하는 거랑 한국어로 검색을 하는 거랑 결과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 전체가 쿠팡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자, 기사 보시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조사한 지 3주차에 접어든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쿠팡 와우 멤버십 해지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다라면서 지금 막 이제 쿠팡이 뭔가 지금 망해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쿠팡 로비에서 관세 압박까지 미국의 내정 간섭이라면서 이렇게 좀 이제 비판하는 기사도 나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에서 쿠팡 방탄 로비 멈추고 제대로 보상해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 하루 이용자 수 1,400만 명대로 털썩 주저앉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쿠팡이 뭔가 무너지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질 않나? 쿠팡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하지를 않나? 아니면은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쿠팡을 아예 직격타로 쿠팡을 정조준해서 강도 높은 제재를 해라라는 식으로 그런 취지로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쿠팡 범죄 이거 중국인이 사실상 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어쩌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이 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부터 언론, 시민단체, 소상공인 전부 다 나서가지고 지금 경찰까지 지금 쿠팡을 완전 이제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대다수 국민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에? 아니 개인정보 유출된 거 어제 오늘 얘기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좀 호들갑이고 난리야, 이렇게 지금 국민들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중에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커빙턴 앤 벌링이라는 이제 로펌을 선임해가지고 이번에 대응을 하기로 했고, 쿠팡의 미국 투자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 이재명은 친중국이다, 한국을 베네수엘라에 빗대기도 했다 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솔직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에 투자한 이제 투자 기관들이 좀 난리가 난 상황인데, 코빙턴 앤 벌링이 방금 말씀드린 데가 어떤 데냐면
뭐냐면은 워싱턴 DC에서 최상급 로펌입니다. 그냥 거의 동네 뒷방 그 로펌이 아니라 백악관이나 국무부, 상무부 이런 이제 정부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로 깔려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전관예우급 변호사들, 이런 변호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맥도 상당하고 로비력도 상당하고 상당히 이 미국 내에서 파워가 있는 로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도 어떤 고객들이냐면 주로 빅테크 기업들이나 외국 정부 이런 고객들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앤장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런 로펌에서 이제 깊게 들어왔다. 이거는 한국 정부한테 압박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 로펌에서 이제 중재 요청을 하고 뭔가 이제 이재명 상대로 이제 입장문 내놓아라라는 식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미국의 입장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이자 이제 페이팔 마피아 라인으로도 불리고 있는 조 같은 경우는 한국이 중국식 통제를 시작하고 있다라고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기업을 불법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두로 작전에 지난번에 이제 마두로 이제 베네수엘라 가서 체포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 팔란티어 기술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팔란티어 기업의 CEO가 한국이 중국이나 지금 다름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미국 기업들 너무 탄압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경고이지 않나. 사실상 미국 정부랑 기업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저는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더 충격적인 건 뭐냐? MBC에서 예전에 이제 찰리 커크가 이제 총살 당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극우 세력이라고 극우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자인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를 극우 세력이라고 MBC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디 벤스가 굉장히 지금 화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쿠팡 문제랑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미국에서 그냥 한국에다가 압박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은 사실상 어떤 그런 빌미 같은 거였고 쿠팡이라는 브릿지를 시작으로 이제 다양한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 상당하게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때요? 결국 결과적으로 이제 대통령부터 시민단체까지 전부 다 쿠팡 공격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용자 수랑 거래에 큰 변화 없고 그 다음에 결제 추정액도 뭐 약간 둔화됐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상 증가하는 추세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쿠팡 뭐 이탈도 많이 안 했고 매출도 이상 무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쿠팡을 공격하는 거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깔 일인가? 개인정보 유출된 거 당연히 뭐 안 좋은 사례인 거 맞는데 아니 쿠팡에서 3,000건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국정원이랑 같이 조사해서 3,000건이라고 결론 났다며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서 지금 다 얘기돼서 끝난 얘기인데 이걸 왜 3천만 건이나 얘기하냐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쿠팡 조직의 결과는 어떠냐? 얻은 건 없고 결과는 미국의 압박만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그럼 카카오페이는 뭐예요? 카카오페이는 털린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4천만 명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랑 결제 정보를 알리페이에다 전송을 했어요. 고객들 동의도 없이. 근데 이거 과징금 조금 받고 끝났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 거의 대다수가 다 쓰는 건데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조용하게 끝났죠? 정부한테 잘 보인 기업하고 정부한테 밉보인 기업이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뭔가 4천만 건 유출된 카카오페이는 입 싹 다물고 과징금 살짝 주고 무마했으면서 쿠팡은 영업정지 얘기까지 나오고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 내용은 뭐 이거 쿠팡 얘기하고 뭐 관세 25% 맞았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국제 정세가 앞으로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갈 거고 잘하면 이게 우리나라 한국 전쟁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중국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새 정부의 친중 행보 민심과 괴리가 있다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지금 친중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상 전 세계 글로벌리스트들이나 아니면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은 다 우리나라를 친중 국가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어떤 발언들과 이 상황이 왜 위험하냐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마두로 체포를 했죠. 마두로 체포할 때 완전 이 음파 싸가지고 그냥 뭐 총 한 발도 안 쏘고 체포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두로 때보다 더 크다면서 요번 최근에 이제 이란에 항공모함 보내고 지금 이란도 제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사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게다가 그린란드도 트럼프가 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게 지금 각각의 나라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친중을 견제하는 전략인 거예요. 친중이나 칠러 쪽으로 붙으려는 그런 이제 국가나 지역 같은 데들을 트럼프가 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스타크래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프로토스랑 중국이라는 저그랑 지금 1대1로 지금 헌터에서 지금 계속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는 건데 앞마당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 그래서 지금 토스가 인구 200 꽉 채워가지고 지금 저그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저그가 그럼 과연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디파일러랑 저글링이랑 뭐 몇 마리 실어가지고 미국 본진에다가 보내든 게릴라전을 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중국이 그냥 맞고만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이 대놓고 지금 자기 앞마당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완전히 중국한테는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먹혀버렸죠. 그 다음 이제는 이란 좀 있으면 터집니다. 그럼 이제 좀 있으면 이건 완전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해질 텐데 중국이 그냥 맞고만 있을 거냐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랑 북한은 퇴로가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옥스퍼드 연구에 따르면은 그 중국의 GDP 성장률이 5% 나온다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거 조작된 통계다. 그래가지고 옥스퍼드에서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냈고 청년은 눕고 집값은 폭락이라면서 중국 경제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다. 청년 실업률도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한 5배 넘을 거예요. 최소.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상 경제가 5%씩 성장 나오고 4%씩 성장 나오는데 물가가 하락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거짓말이라는 게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가가 막 폭락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경제가 망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중국 경제 상황은 위기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붕괴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언론을 아무리 통제해봤자 사실상 지표상으로는 다 잡혀요. 지금 중국이 망해가고 있다라는 게. 건설사 무너지고 있지. 재작년에 은행 한 3,400개 다 부도 처리됐지. 지금 뭐 중국 지금 부동산 폭락하면서 뭐 건설사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투자한 사람들 망해가고 있지. 뭐 기업들 아직도 휘청이지. 진짜 지금 뭐 장난 아닌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황에 미국이 압박을 넣는다. 중국이 뭐라도 해야겠죠. 자, 게다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작년 6월에 기사가 나온 게 뭐냐면 북한 간부들도 지금 월급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배급소도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까지로 치면은 북한 간부들이 지금 반년 넘게 거의 좀 있으면 1년 동안 계속해서 월급을 못 받고 배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쿠데타나 뭔가 어떤 것들이 일어날 차례가 될 정도로 지금 정권이 흔들리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북한에서 거지들 이제 길거리 거지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 때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 폭동, 내분, 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런 식으로 중국이랑 북한의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여기서 이제 이란, 베네수엘라 다 뺏긴다? 중국이랑 북한이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된다? 고양이를 무는 법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북한이랑 중국은 미국에 지게 돼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은 절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옛날에 소련도 정말 미국 이길 뻔했지만 결국은 졌잖아요. 애초에 지는 게임이었고. 그리고 미국의 진을 어차피 질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린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중국이랑 북한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과정이 우리한테 굉장히 힘든 순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이 미국에서 NDS라고 이제 국방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한국에다가 북한 억제를 맡겼습니다. 원래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이 견제 1순위로 늘 미국의 국방 전략에 포함이 됐었는데 아예 미국이 요번에 한국은 너네 그 북한 문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 우리는 이란이랑 이쪽 신경 쓸게.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국방 전략을 바꿔버렸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6.25 때랑 패턴이 똑같습니다. 6.25 때도 우리나라랑 이렇게 중국이랑 그다음에 일본 있으면 이렇게 엣지 쓴 라인을 대만이랑 우리나라를 이렇게 빼버리는 식으로 하면서 거의 몇 달도 안 돼가지고 북한이 밀고 들어오면서 6.25 전쟁이 터졌었거든요. 6.25 때랑 똑같습니다. 진짜 이게 현실판 NDS가 현실판 엣지 쓴 라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6.25 때랑 데자뷰다 이런 얘기도 이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럼 무슨 얘기냐? 사실상 세계 전쟁이 일어나거나 미국이랑 중국이랑 맞짱을 뜨면은 한국이랑 대만이 또 약간 이 프로토스 저그전에서 약간 앞마당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마당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쪽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한국한테 북한 억제하라는데 억제가 잘 될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작년 9월에 트럼프 행정부 엣지 쓴 라인 재현 가능성이라고 하면서 지금 사실상 6.25 직전에 엣지 쓴 라인과 유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북한이 원래 이제 미국의 1순위 억제 대상이었는데 그거를 한국에다가 맡기고 2순위로 밀어버렸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국방을 약간 약화시키겠다라는 것과도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에선 불안해야 될 이슈예요. 근데 이미 사실상 지금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고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6.25 터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상 미군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이미 철수한 상태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던 그 주한미군은 이미 철수 중이다라고 이제 기사도 있고 이 칼럼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평택기지 아파치대대가 운용 중단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공군대대 중에 중요한 대대가 운용 중단을 했고, 사실상 이제 이런 기사들을 읽어보게 되면,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그냥 상징적인 수단이자 정찰병 느낌입니다. 그냥 여기다가 옵저버 하나 둔 거예요. 너네 만약 전쟁 나면은 바로 여기다 드랍십 떨구고 너는 리버랑 이 캐리어 보낸다, 이런 건데 옵저버로 계속 보고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경 주변으로 24시간으로 미국 이 정찰기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미국은 바로 개입을 할 겁니다. 하지만 옛날처럼 그 핵심적인 미군 부대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북한이랑 중국이 우리나라에 개입만 못하게 약간 이렇게 다리만 하나 걸쳐놓은 상황이지, 사실상 국방은 약간 많이 약화된 상태여서 전쟁 리스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 보시면 작년부터 강남이랑 송파, 성남 군사보호구역 400만 제곱미터 풀린다. 연천이랑 철원 일대, 북한 바로 근처잖아요. 북한 바로 근처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했고요. 여의도 4.5배 규모인데다가 경계근무 설 때 총기를 안 들고 3단봉을 들어라라고 지시를 했다가 철회를 했어요. 즉 북한군이 딱 들어왔을 때 움직이면 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단봉 들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50만 드론 전사 키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에 드론 사령부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방첩사령부, 즉 북한 쪽에 공작해야 되고 이 북한군 방어해야 되는 방첩사령부가 해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 불안하게 느끼는 건 저뿐인가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아주 당연한 이런 평화와 자유 같은 것들이 전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자유와 평화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 국방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상 현재 미국의 관세 제재는 신호탄일 뿐이지, 이거는 사실상 트럼프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줄 잘 서라는 신호예요.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은 너네 금융 제재, 뭐 비자, 뭐 아니면 너네 관세 이런 걸로 다 전방위적으로 너네 압박할 거야. 너네 정부 결국 무너뜨리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너네 친미로 따라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대로 그냥 밟히고만 있을 중공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중국이 또 가만히는 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걱정되는, 이 한국은 특히 휴전 국가로서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개인 소비, 금융 소비자이자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무너질 원화 가치를 방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밖에, 이런 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금전적인 어떤 이런 부분마저도 우리가 이제 힘을 잃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진짜 뭐 이런 뭐 체제 전쟁이든 실제 전쟁이든 여기서 정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형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서 요번에 월말 특강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1월 29일 목요일 오후 9시 반에 환율 붕괴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요 내용을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나던 안 나던 우리나라 환율은 굉장히 크게 붕괴를 할 건데, 이 붕괴되는 원화 가치 속에서 이 원화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577-0471 요 번호로 특강 문자 남겨주시면은 요 라이브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당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